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수유를 언제 중단하는 거가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. 아기는 모유 수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는 있지만 아이에게 선택권은 전혀 없어요. 뭐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엄마입니다. 시기도 결정하는 거는 엄마예요. 아기가 원하는 시기랑 엄마가 원하는 시기가 분명히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, 아이는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나 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결국은 엄마가 다 고민하고 엄마가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게 뭐 날짜 이렇게 달력 X표 이렇게 하는 거죠. 또 하나는 곰돌이 이렇게 그리는 게 있고, 또 하나는 뭐 여기다 빨간 약 바르고 아니면 반창고 붙이고 뭐 이런 방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방법은 전부 다 그래도 적어도 아이가 돌쯤 됐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6개월 이전이다 이러면 아이가 그냥 우유병만 빨면 그냥 아기를 전혀 배려하지 않아도 엄마가 젖은 오늘부터 안 주면 아기는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냥 엄마가 주는 거를 먹으니까. 근데 아이가 젖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먹는 수단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정서적인 거와 결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단유를 언제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, 그 시기를 돌 이후로 이제 이렇게 돌쯤해서 결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돌쯤이 가장 안 좋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얘네들이 분리불안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고, 이 젖이 자기에게 먹는 거 외에 다른 알파가 있다는 걸 아기가 이제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돌 때 젖을 어느 날 엄마가 안 주게 되면 정서적으로 그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. 그 아이가 그때 경험한 그 섭섭함이 잘못하면 그동안 수유했던 여러 가지 공이 싹 없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에 대해서 만일에 돌 이후에 아니면 돌쯤 뭐 10개월쯤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적어도 엄마 젖이 뭐지?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막 연결이 돼서 아는 아이들 같으면 정말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지 됩니다. 날짜는 날짜를 이렇게 지우잖아요. 그러면 아이가 뭔진 모르지만 이 날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막 이렇게 지워나가고, 이때 안 먹는다 그러면 돌지쯤 되면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. 그지금 전혀 개념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아기는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다 지워져서 너 안 먹어야 돼 라고 그랬을 때 얘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. 여기다가 빨간 약을 바른다거나 쓴 약을 바른다거나 반창고를 맞춘다거나 엄마가 너무 아프다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움찔하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엄마 젖을 깨물었던 경험이 분명히 그때쯤 되면 있어요. 뭐 많으면 여러 번도 있고 적으면 한두 번은 애들이 중간에 수유를 하다가 깨물거든요. 그럼 그렇게 깨물었는데 엄마가 아파. 그럼 얘네들이 감정이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고 막 이런 감정을 혹여라도 경험하게. 그래서 엄마가 여기가 너무 아파다라는 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좋은 의미에서 엄마가 이제 아파서 너에게 젖을 줄 수 없어 라고 그랬는데, 혹시라도 얘가 그거를 자기 걸로 끌어들여서 내가 엄마를 아프게 했나? 내가 엄마에게 이랬나? 막 이렇게 될까봐 좀 권장하지 않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다 이제 곰돌이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. 이제 곰돌이가 엄마 젖을 가져갔어. 엄마 곰돌이한테 줬어.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. 그럼 아이가 곰돌이가 내 걸 가져갔다고? 내 거를?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그 아이가 생각해보면 곰돌이 너무 나쁘네?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사실이 아니잖아요. 곰돌이가 안 가져갔는데 이 아이는 곰돌이라는 어떤 그 걔를 미워하게 되는 미움? 뭐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돌이 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하루에 몇 번을 먹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세요. 많이 먹으면 3번, 적게 먹으면 한 2번 먹어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2번 먹다가 한 15개월 되면 1번이나 2번으로 다른 거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유가 중단하게, 그러니까 줄게끔 엄마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.
근데 얘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쯤 돼서 한 번 혹은 두 번 또 많으면 한 세 번 이렇게 먹이는 거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.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때 아이가 나한테 와서 젖을 그렇게 한두 번 먹어주는 게 그게 엄마한테 위로와 만족감을 주게 되거든요. 그러면 뭐 15개월, 18개월 이렇게 되면 한 번, 두 번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때 그걸 잘 엄마가 이렇게 잘 관찰을 해서 안 먹어도 되는 거를 슬쩍 한번 빼기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거를 안 먹었는데 다른 뭐 생우유라든가 아니면 이유식이라든가 이런 게 잘 먹고 있다라는 게 엄마가 관찰이 되면 약간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지만 모른 척 하면서 수유를 안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아기가 만일에 원한다 그러면 특정한 시간에 하면서 그냥 진행을 하면서 해도 되는데 항상 이제 그때쯤 되면 먹이고 나서 빠이빠이를 시키세요. 먹고 나서 안녕 잘 먹었어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. 이별 연습 이런 걸 미리 그냥 조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어느 날 안 찾기도 해요. 찾을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미리 다른 걸 좀 먹여서 수유가 정서적으로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먹는 게 됐던 아이들은 배가 안 고프면 안 찾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도 모르게 젖을 그냥 안 먹는 거예요.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면 빠르면 18개월, 19개월, 20개월 좀 늦으면 뭐 24개월, 26개월 이렇게 돼요. 근데 그때쯤 되면 애기도 그냥 편안하게 생각나면 뭐 2, 3일에 한 번 먹기도 하고 뭐 안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또 자기가 빨았는데 젖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애기가 이게 안 나오니까 그냥 몇 번 빨다가 그냥 툭 이렇게 멈추거든요.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죠. 근데 이제 제가 또 하지 말라고 꼭 엄마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젖을 이제 애기가 한 달, 뭐 2달 이렇게 안 먹은 거예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젖을 꺼내고요. 먹어봐, 먹어봐. 막 이런 엄마들 가끔 있거든요. 애기 이제 반응을 보고 싶은 거죠. 그건 우리 하지 마요.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젖은 애기가 준비가 됐을 때 애기가 자연스럽게 안 찾을 수 있도록 애기는 엄마의 의도를 모르지만 엄마는 의도를 가지고 젖을 중단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이고요. 만일에 조금 빠르게 젖을 중단해야지 된다. 근데 애기는 정서와 약간 결부가 돼가지고 애기가 막 젖을 찾는 애들도 있잖아요. 돌이 넘었는데도 뭐 한 3번, 4번 먹고 막 울면 와서 먹고 뭐 막 감정이 상하면 막 와서 먹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. 그럼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이거 지금 먹는 거 아니라고 언제 먹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얘네들이 막 섭섭해해요. 그리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눈물을 톡톡톡톡 흘리고 어떤 애들은 막 막무가내로 막 가슴을 막 끌어내리고 막 들추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러면 그때 엄마가 슬쩍 일어나갖고 딴 거를 한다든가 딴 거를 아이에게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. 아니면 그냥 아예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이건 언제 먹어야 돼? 안 먹어? 안 돼?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때 엄마가 그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. 언제 먹는다 그러면 얘가 안 찾더라도 우리 젖 먹는 타임이야 막 이러면서 젖 먹게끔 해줘야지 돼요. 애기가 막 그 정서랑 약간 결부된 애들은 젖을 안 주잖아요. 그러면 되게 섭섭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저쪽 구석에 가서 여기 이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머리를 박고요. 막 그냥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와갖고는 엄마를 한 번 이렇게 쳐다보고는 막 젖을 달라고 막 애원하듯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도 엄마가 안 돼 이러면은 또 가갖고 또 막 그냥 한쪽 구석에 가서 막 그냥 울기도 하고 막 와갖고 막 이래요. 그럼 그거 보면요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막 어떻게 돼요. 그 막 이까진 게 뭐라고 이거 그냥 저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. 그런데 그때 주지 않으면서 아기한테 말하는 거죠. 참아줘서 고마워. 그러니까 그 아이가 참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. 참아줘서 고마워. 먹고 싶지? 그런데 이때 먹자.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애써줘서 고마워. 이 얘기를 이렇게 눈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보면요. 이 가슴이 막 터져 나가요.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지? 나도 못 참는데 얘는 그걸 참네? 막 이런 게 여기서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내 아이가 천재가 됐을 때 그 느낌하고는 또 다르게
그 아이에 대한 신뢰, 믿음 막 이런 게 여기가 막 올라와요.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고, 그러면서 아기가 뭐 5살 생일 때, 7살 생일 때, 10살 생일 때, 뭐 혹은 20살 생일 때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. 네가 옛날에 젖을 끊을 때, 젖을 안 먹을 때 이렇게 해서 안 먹었어. 근데 그때 얼마나 잘 참고 막 먹고 싶은데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아기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네가 얼마나 정서 조율을 잘하는지, 자기 조율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를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,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생일 때 이렇게 주세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살, 뭐 40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떤 참아야지 되고, 우리가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혹은 삶에서 조율해야지 되고 이럴 때 그런 게 그 아이에게 굉장한 에너지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. 그 기회를 주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내가 그 아이의 그런 장점을 찾아주고, 그리고 그거를 발견해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언제? 젖을 중단하는 과정을 통해서.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